광대. 어렸을 적 제게 광대는 어떤 행사장에서 풍선을 불어주며 웃음을 선사해 주었지만 동시에 행사 도중 밀폐된 화장실 속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를 마주하였을 때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웃으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아무 의도가 없었던 그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겐 형용할 수 없는 상상 속 미지의 공포심을 심어주며 행사장을 뛰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광대는 그 화려한 분장을 통해 밝고 희망찬 동심의 웃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분장 뒤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이중성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강렬한 캐릭터로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수많은 컨텐츠로 활용될 정도로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활용 점정을 찍은 광대 캐릭터, 바로 배트맨 시리즈의 조커이죠. 조커는 지금까지 마크 해밀, 잭 니콜슨, 히스 레저 등 조커뿐만 아니라 할리 퀸과 같은 조연 역할까지 애니, 영화, 게임 등 출연만 했다 하면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본 패시브로 받아왔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 인기 비결은 하나의 원작이나 작품 등 특정 요소가 특출나서라기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의 투자와 노력과 대중들의 관심이 만나 누적되고 상호작용하면서 DC를 모르더라도 대중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린 조커의 IP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DC 코믹스를 다 챙겨볼 정도로 팬은 아니지만 유년기 시절 회색빛 짙은 고담시의 세계관에 매료되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이번 조커 폴리아드가 개봉하여 기대하고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대란 예상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잘 만들어진 영화라면 오히려 반전 요소로서 기대를 충족하거나 뛰어넘는 영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예상과 상관없이 그저 기대에 못 미치는 영화가 되는 것이죠. 특히 거대 자본이 들어간 IP, 그리고 이를 활용한 수많은 마케팅을 통해 기대를 더욱 키운 영화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극장을 찾아가서 볼 때는 말이죠. 그리고 영화를 관람한 뒤 극장을 떠나며 드는 제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수많은 의도와 시도로만 꽉 차버린 아쉬운 영화. 감독이 지난 영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판에 더욱더 고점과 저점 높낮이가 큰 조커픽을 꺼내들었지만 지난과 비교해 고점을 찍지 못해 무리수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영화관을 갈 때마다 수작을 접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듯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국내외 광고 마케팅 쪽 분야에 일하며 영상에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 최고의 흥행 소재로 호가하던 조커 주연의 영화가 더욱더 좋은 제작 환경에서 왜 아쉬운 작품으로 다가오게 되었는지 작품과 관련된 여러 매체 인터뷰와 평론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조커 폴리아드라는 영화가 아닌 이를 둘러싼 업계가 그 소비자인 대중 영화 관람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조커 폴리아드는 대중 영화 관람객을 타겟 시청자로 잡고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만든 영화로서 큰 책임이 동반되고 다양하고 수많은 수요 공급자가 얽힌 하나의 대중 영화 산업 활동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영화를 시공사 수주받듯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 다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시장이 결정되고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뮤지컬이든 DC든 그 어떤 요소가 결합되었든지 말이죠. 그리고 영화 산업을 가장 뒷받침하는 투자자는 바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 관람객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식당을 다녀와 굳이 주인장이나 주변의 음식이 어떻다 말하고 다니지 않듯
대다수 영화 관람객은 영화를 관람한 뒤 어디 평점마저도 굳이 로그인하여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그 영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화라면 더욱이 무관심해지지 굳이 에너지를 쏟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막대한 자본과 책임이 동반되는 프랜차이즈 영화를 제작해 결과를 평가받는 상영 기간 동안 정의 내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 대중과 이들의 침묵을 업계 관계자들 및 평론가들이 함부로 이용해 정의하려 들고 프레임화하려는 무례한 태도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조커 폴리아드 이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더욱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예술적 요소와 화려한 미장센이 들어간 영화, 강력한 사회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 명곡을 너무나 잘 소화한 영화. 제작진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것은 자유입니다. 예술성, 정치성이 짙으면 그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관적이며 취향이 더욱 좁혀지고 뚜렷해지기에 대중에게 그 허들을 뛰어넘어 잘 만든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는 위험수와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만약 이를 극복한다면 흥행과 예술성을 모두 잡는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고 실패하면 도전에 실패한 것을 수용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업계 관계자 및 연관된 평론가들은 개봉 기간 동안 영화를 대중에게 평가받는데 논점을 흐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예술적, 정치적 요소들을 내세워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대중이 그들의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정의 내리며 흥행에 대한 책임을 대중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결과는 대부분 손익분기점도 못 맞춘 채 그 어떤 영화도 온갖 예술적, 문화적, 사회적 미사욕으로 극찬했던 바와는 반대로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명작 반열에 오른 영화를 찾기 힘들었죠. 이번 또한 자신이 이용한 조커 IP를 가지고 DC 팬과 아닌 이들로 대중을 규정하려 들며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DC 팬이 기대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평하면서 감독은 인터뷰에 나와 내가 하고자 하는 영화나 예술을 하기 위해선 그들의 기대나 결과에 대해 때로는 무시해야 된다고 말하는 관행을 보며 Ignore the results to some extent and do your thing.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DC 팬이란 무엇인가? 저와 같이 어린 시절에만 배트맨 만화를 본 사람도 DC 팬인가? 다크나이트 영화를 보고 좋아한 사람들도 DC 팬인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커를 생각하고 영화관에 들어선 사람들도 DC 팬인가? 그렇다면 DC 팬과 아닌 집단의 성향 차이보다 DC 팬이라는 집단 안에서의 성향 차이가 더욱 큰 것이 아닌가?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을 그렇게 정의하고 재단하려 드는 것은 관객에 대한 무례함이 아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침묵하는 대중들은 더욱더 영화 관람에 지치고 무관심해지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저조한 흥행 성적 앞에서 관련되었던 예술 산업과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 등 모두는 투자자에게 저평가됨으로써 영화 시장이 계속 사양산업길을 걷는 결국 영화를 좋아하는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돈 받고 시공한 관계업자들 빼고 말입니다. There's been so much discussion about this movie being a musical, but how did you land on a prison drama and a courtroom drama aspect of the film? Well, we just wanted it to feel real. What would have happened if that all really happened as it did is you would probably have to face the music at some point for the crimes you committed, and that's where this movie picks up. 잘 만든 영화를 관람하게 되면 원작과의 다른 고증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장르 선택에 오히려 극찬을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영화를 관람하면 자연스럽게 원작 및 자신이 예상했던 장르와 비교하며 비평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작의 조커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원작과 비교해 주인공 아서와 브루스 웨인은 연령대가 틀리고 극중 비중 있는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 토마스 웨인의 역할도 다르며 액션 영화나 히어로물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에 조커의 IP 요소를 단순 소모품적인 도구로만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담시라는 도구는 영화와 너무 조화롭게 잘 배치되었기에 광대, 그 중에서도 조커라는 대중적이며 강렬한 상징이 가장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영화가 시도하고자 한 의도와 함께 시너지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대중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정말 다양한 해석과 건강한 소통을 하며 영화를 감사해야 하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커 폴리 아데와 관련한 행보를 보면 마치 제작진은 대중의 상상력과 조커 IP에게 크레딧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는커녕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이를 잘못된 기대로 정의하려 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의도와 시도에만 대부분의 공을 돌린 채 후속작을 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결과 지난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자본을 요구하여 더 많은 자신들의 의도와 시도만이 영화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사용한 채 고담시라는 관객의 상상 속 예술의 무대는 좁아지다 못해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까지 몰려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 또한 뮤지컬과 교도소 법정 드라마의 합작에 대한 시도는 알겠으나 뮤지컬의 모티브가 Face the Music이라는 관용어를 차용했다는 의도가 그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 저조차 와닿지 않을 정도로 엉성한 조크로 다가오며 광대인 조커가 출연하는 잘 짜여진 예술적이고 위대한 서커스를 관람하는 느낌보다 메시지, 의도, 시도로만 점철된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미장센 요소가 있어서, 예술적인 뮤지컬 요소가 있어서, 강력한 사회 메시지가 있어서 그게 곧 잘 만든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잘 만든 영화, 그 중에서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든 영화는 대다수 관객의 취향과 기대를 뛰어넘어 좋은 컨텐츠로 다가가기에 명작은 모두가 인정하고 예술이라고 말하며 그렇기에 더욱 모두가 영화를 소재로 즐거운 소통이 깊어지고 번창하지 양극단으로 갈린 사람들끼리 언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영상으로 이번에 관람한 조커 폴리아데와 동일한 소재 및 유사한 제작비로 개인적으로 21세기 명작 반열에 꼽히면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며 여러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싶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제작한 고담시 세계관을 들여다보는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